안녕하세요. 강동선 ABA 아동발달연구소 소장 강동선입니다. 오늘은 이 동기 조작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동기화 조작이라고도 하고요. 우리 보통 EO라고도 알고 있기도 하고 MO라고도 이렇게 알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서도 실제적으로 이게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평소에 우리가 아동의 행동을 중재할 때나 안 그러면 교육을 할 때 이 동기 조작은 상당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개념에 대해서 조금 더 확고히 익힌다면은 어떻게 동기 조작을 통해 가지고 어떠한 행동, 안 그러면 학습은 많이 일어나게 할 것인지 아니면 어떠한 행동이나 학습은 조금 줄이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조작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모든 것은 이 동기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어 있거든요. 아무리 많은 강화를 주더라도 이 동기가 부족하다면은 뭔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강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기를 조작할 수 있는 거, 이걸 잘 익힘으로 해가지고 앞으로 중재하거나 교육할 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오늘 이 동기 조작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선 동기 조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 제가 동기 조작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동을 교육하거나 중재해 본 경험이 있으신 선생님들이나 부모님들은 이걸 아마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개념을 조금 명확하게 하면요, 우리가 조금 더 확고하게, 안 그러면 조금 더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동기 조작은요, 강화의 가치의 변화와 행동 변화 효과를 일으킨다는 겁니다. 자, 동기가 뭡니까? 자, 우리 수업을 할 때 그것 많이 하죠. 자, 수업. 동기 유발이 있어야 이 수업이 원활하게 된다.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다. 우리가 수업을 하려고 하고 뭔가 가르치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도저히 요구하거나 동기가 거의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은 이 동기 조작에 의해서 이게 우리가 변화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동기에 의해서 이게 뭔가 행동이 나타나고 안 나타나고 학습이 되고 안 되고가 이루어진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이 동기를 적절하게 부여해야 되겠구나. 때로는 우리가 도전적 행동 있죠. 도전적 행동은 이 동기에 의해서 또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냥 도전적 행동 아니라고 했어요. 어떠한 동기가 있기 때문에 어떠한 이유라는 겁니다. 그게 있기 때문에 그 행동은 더 많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동기 조작에 의해서 이 도전적 행동도 감소시킬 수 있겠구나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강화의 가치 변화라는 거죠. 강화가 그만큼 우리가 행동을 유발하게 하는데 이 가치가 조금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강화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같이 할 때 유인력이라는 말을 좀 많이 했어요. 수반성이라고도 이야기도 하거든요. 거기에 의해서 우리가 결핍과 포만이라는 이야기도 제가 한번 했습니다. 이거에 의해서 강화가 그만큼 동기가 부여되고 동기가 부여되지 않는다라는 걸, 이게 바로 동기 조작의 일환이라는 겁니다. 언어 행동할 때 제가 멘드 이야기를 많이 했죠. 언어는 에코익이나 텍트나, 그러니까 말을 조음을 만들고 뭔가를 명명하고 하는 것이 중요하기도 하지만은 그 이전에 일어나야 되는 것이 이런 멘드, 요구하기입니다. 이 요구하기 자체가 동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멘드를 동기 조작에 의해서 만들어줘야 뭔가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강화의 가치를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행동 변화의 효과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화의 가치가 높아졌다, 낮아졌다가도 할 수 있고요. 행동이 증가했다, 줄어들었다, 이렇게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다 동기 조작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고요. 그러면 학습할 때, 중재할 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 알게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동기 조작은 MO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그러한 동기가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두 가지로 나뉘어진다는 거예요. 자, 동기 설정 조작이라고 하는 EO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동기 해지 조작이라고 하는 AO라는 것이 있고요. 자, 이 영어를 봐도 알 수가 있고요. 자, 우리가 E라는 부분이 확립된다. 자, establishing 해가지고 확립된다는 거고요. aborting 해가지고 우리가 해지가 된다. 뭔가, 자, 확립하고 aborting 금지, 폐지한다라는 겁니다. 동기를 뭔가 설정되게 해준다. 동기를 확립되게 해준다. 라는 것은 동기의 효과가 높아진다는 느낌으로 볼 수도 있고요. 또 동기가 해지된다, 폐지된다 라고 하면은 동기의 효과가 그만큼 감소한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 부분을 보면요. 동기 설정 조작이라고 하는 EO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EO를 잘 활용해보자 라고 하면은 강화의 효과를 한번 증가시켜보자 라는 겁니다. 예전 기준으로 결핍을 시켜서 오랫동안 음식을 많이 먹지 못하게 되면은 이건 그만큼 음식의 가치가 높아지게 되겠죠. 이것도 동기 설정 조작입니다. 강화의 효과, 같은 강화를 줬지만은 이 강화의 효과가 급속도로 증가하게 되는 거죠. 아니면 평소에 조금 주다가 이번에는 많이 준다고 했어요. 그러면 평소에 100원 준다고 했는데 내가 이걸 하게 되면은 10,000원, 안 그러면 100만 원을 준대 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더 강한 효과가 증가하게 되는 거겠죠. 자,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가난한 사람에게 10,000원 주는 거, 부자인 사람에게 10,000원 주는 게 또 다르다라는 개념도 제가 한번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아무튼 이걸 적절하게 조작을 했는데 강화의 효과를 증가시키게 하는 거, 이게 동기 설정이라는 겁니다. 항상 동기 설정은 강화의 효과가 증가한다는 부분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강화의 효과가 증가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행동의 발생 빈도가 증가하게 된다는 겁니다. 왜? 강화는 뭡니까? 행동을 증가시키거나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거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 효과가 그만큼 증가한다는 것은 행동의 발생 빈도가 그만큼 많아진다는 걸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반대 개념이겠죠. 동기 해지 조작이라는 거는요. 강화의 효과를 감소시켜 버립니다. 우리가 포만이라는 개념하고 제가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음식을 주면은 이 행동을 많이 할 거라고 했는데 뭔가 많이 먹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이 음식이 이 음식 주면은 이 행동해야 돼 라고 하는데 나는 이미 많이 먹고 왔어. 그러면 이게 가치가 있을까요?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뭐 치료실을 운영할 때나 학교에서 잘 생각해 보시라는 것이 처음에 이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 제가 강화제 선호도 조사하면서 강화에 대해서 활용하는 방법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 강화를 하기 위해서는 환경적으로 서로가 동의를 하고요. 적절하게 우리가 이걸 활용하려면은 같이 공유를 해서 같은 방향으로 가져야 돼요. 예를 들어서 고래밥을 너무 좋아하는 우리 아이가 있는데 이 교육할 때 쓰고 싶어요. 동기 설정 조작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그러면 결핍을 시켜주면 좋겠죠. 그런데 이왕 보니까 고래밥이나 다른 과자는 너무 많이 먹고 온 겁니다. 그러면 수업을 하게 됩니다. 수업 자체가 즐거우면은 이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떠한 강화물을 통해 가지고 이걸 증가시키고 있는 개념이었다면은 그렇게 포만이 되어서 오면은 이게 어떻게 될까요? 그 행동은 그만큼 감소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강화의 효과가 감소하게 되겠죠. 그래서 행동의 발생 빈도도 이와 유관해서 감소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동기 조작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어떤 행동을 많이 만들고 줄이게 할 수 있는 것. 자, 이게 간단한 동기 설정 조작과 해지 조작으로 되어 있지만은 이걸 어떻게 조작하는 거에 따라서 교육이나 행동 중재에서 얼마나 많이 차지한다는 거 아마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동기 설정 조작을 유발 효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뭔가 동기를 유발시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설정, 유발, 그러니까 강화 효과를 증가시키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제지입니다. 해지, 제지, 뭔가 이걸 감소시키고 뭔가 억누르는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예,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동기 해지 조작이라고도 하고 제지 효과라고도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음식을 사용한 동기화 조작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동기화 조작, MO라고 했습니다. 동기 조작 똑같은 말입니다. 자, 음식을 사용해 볼게요. 자, 음식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정적 강화물입니다. 음식. 자, 이 정적 강화물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 정적 강화예요. 뭔가 주어짐으로 해가지고 행동이 증가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음식은 여기에서 강화물이 되는 겁니다. 자, 보시면 음식의 결핍은 동기 설정 조작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기를 확립시킨다는 거예요. 음식을 적게 주는 거. 약간은 음식에 대해서 적게 줘가지고 다음 이 음식에 대해서 너무 먹고 싶다라는 이걸 만드는 거 있잖아요. 이 동기를 만드는 거. 이걸 동기 설정 조작, 동기 유발 효과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음식의 포만 너무 많이 먹었어요. 너무 많이 먹다 보니까 또 음식을 줄 때 배고플 때 우리도 항상 그렇잖아요. 시작할 때는 저게 너무 많이 먹고 싶은데 어느 정도 먹고 나면은 그 동기가 확 줄어드는 경우가 있죠. 그것도 똑같은 케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음식의 포만은 동기 해지 조작이다 라는 거 아마 아실 것 같습니다. 앞에 제
이제 올린 영상을 보거나 오늘 설명한 내용만 가지고도 기본 배경 지식이 있으신 선생님들께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자, 그래서 음식의 강화 효과가 증가하게 되겠죠. 음식을 결핍시켰기 때문에. 그리고 음식으로 강화되어 온 행동 있잖아요. 자, 어떠한 행동을 하면은 음식이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결핍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동기 설정 조작, 이호가 돼가지고 유발이 되어 있겠죠. 그러면 자, 이걸 하면은 이 음식을 먹을 수 있어 하면은 그게 그만큼 동기가 차지했기 때문에 그 행동을 하려고 하는 발생 빈도는 그만큼 더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자, 역으로 음식에 포만이 있잖아요. 너무 많이 먹어서 이제 더 이상 이거 자, 니 이거 하면 이거 하게 해줄게 하는데 난 많이 먹고 왔어요. 더 이상 뭐 학습이고 어떠한 이제 행동이고 이걸 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음식의 강화 효과가 감소하게 되니까 그에 따라서 음식으로 강화되어 온 모든 행동의 발생 빈도도 감소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음식도 그냥 나는 강화물이야 음식 사용해 볼까요? 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러한 동기화 조작을 통해 가지고 이 음식을 잘 사용하는 방법,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유발효과, 제지효과, 제가 계속 강조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방법이 있다, 안 그러면 어떠한 걸 사용해야 된다. 이럴 때 이거 사용하면 될까요? 이거 하면 될까요? 라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떠한 방법으로 접근하느냐, 그게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거. 자, 그러면 이제 혐오 자극을 사용한 동기화 조작을 해볼게요. 자, 정적 강화 앞에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혐오 자극이라고 하니까 뭘까요? 뭔가 내가 싫어하는 겁니다. 우리 부적 강화 기억이 나시죠? 부적 강화. 제가 강화하고 벌을 해가지고 정적, 부적 이렇게 했습니다. 자, 부적 강화에서 그 부적이라는 게 뭐냐면요. 뭔가를 제거하는 거거든요. 뭔가를 제거함으로 해가지고 행동이 증가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혐오 자극을 제거해주면 그 행동이 증가하겠죠. 자, 좋아하는 자극을 제거하는데 그 행동이 증가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좋아하는 자극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혐오 자극을 제거해 줌으로 해가지고 이 행동이 증가하는 겁니다. 자, 이 숙제 많이 해오면은 숙제를 하게 되면은 화장실 청소를 면제시켜 줄게. 안 그럼 지금 수업 시간에 열심히 하면은 화장실 청소를 면제해 줄게 라고 하면은 수업 시간에 더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뭔가 좋은 걸 줬나요? 그게 아닙니다. 혐오 자극을 제거해 준 겁니다. 본래 받아야 되는 혐오 자극을 제거해 줌으로 해가지고 이 행동이 증가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적 강화라는 말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럼 이걸 활용한 동기화 조작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혐오 자극을 증가시키는 겁니다. 결핍 아니에요. 증가시키는 것은 동기 설정 조작이라는 겁니다. 이게 뭘까요? 싫어하는 거. 내가 싫어하는 걸 더 증가시켜버리면은 동기 설정 조작이 된다라는 겁니다. 네, 이거 하면은, 예를 들어서, 교실 청소를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자, 너무 안 하다 보니까, 자, 이거 이제 이거 하게 되면은, 자, 숙제 안 해온 사람한테는 이제 교실 청소가 아니라 화장실 청소할 겁니다. 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럼 이제 숙제를 더 열심히 하고, 교실 시간에 교실은 너무 떠들면은 지금 교실 청소가 아니라 화장실 청소할 거예요. 그래서 혐오 자극을 증가시키는 거라고 한번 볼게요. 그러면 혐오 자극이 더 증가하게 될 거라는 예상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정도는 참을만 했는데 이제 내가 싫어하는 게 저것까지는 하기 싫다라고 하니까 나 이거 더 많이 해야지 라는 그런 동기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오히려 혐오 자극을 증가시키니까 동기를 설정하는 거, 유발 효과가 된다는 겁니다. 역으로 혐오 자극을 감소시키는 거예요. 평소에 내가 이거 하면은 교실 청소인데 오늘부터 이거 안 해도 교실 청소는 좀 그러니까 칠판 닦는 걸로 할게요. 칠판 닦는 거 정도는 내 뭐 할 수 있지. 그냥 나 이것도 귀찮은데 이거 안 해버릴란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혐오 자극을 감소시키는 거니까 내가 싫어하는 게 더 줄어들게 되니까 굳이 뭐 저 정도는 내가 허용 가능할 것 같아 라는 이런 느낌이 들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동기 해지 조작이 되는 겁니다. 자, 따라서 부적 강화의 효과를 증가시킨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 행동을 많이 하게 만든다는 거죠. 동기를 확립시켰다. 계속 생각하셔야 돼요. 유발입니다. 행동이 많이 늘어난 거예요. 자, 그러면서 부적 강화되어 온 모든 행동의 발생 빈도는 일시적으로 더 증가하게 됩니다. 왜?
효모 자극을 더 증가시킨다고 하니까 안 돼. 그러면 나 이거 더 해야 되겠어. 이거 해야 되겠어. 저 효모 자극은 너무 싫어. 이런 개념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잘 들어보니까 내가 많이 쓰는 방법이네. 이런 생각이 좀 들겠죠. 예, 그런 부분들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행동중재는요. 평소에 우리가 많이 보고 있고 많이 활용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체계적으로 접근해서 이걸 다루어 보느냐 그 차이거든요. 예,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차이는 그 체계성을 얼마나 가지고 이걸 접근하느냐 못하느냐 그 차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혐오 자극을 감소시키는 것은 동기 해지 조작이다. 혐오 자극이 줄어들었잖아요. 저 정도는 할 것 같아. 이 혐오 자극 이 정도는 어때서? 아예 혐오 자극이 제거되는 걸로 한번 해볼까요? 이거 해도 뭐 나한테 불편한 게 없고 안 해도 나한테 불편한 게 없어요. 그러면 아예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효과를 감소시키고요. 이 발생 빈도는 일시적으로 훨씬 더 감소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혐오 자극과 동기 해지 조작. 그리고 우리가 정적 자극 제가 얘기했습니다. 강화 자극이 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하고 두 개를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 동기 조작을 통해 가지고 행동을 증가시키고 줄일 수 있는 방법. 안 그러면 학습의 동기를 올리고 학습의 동기를 줄일 수 있는 거. 보통 보면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는 약간 설정 조작 쪽으로 많이 가겠죠. 뭔가 많이 해야 되니까. 그리고 도전적 행동은 어떻게 갈까요? 약간 해지 조작 쪽으로 많이 가겠죠. 혐오 자극을 어떻게 해요? 예, 감소시키는 것으로 해가지고 동기 해지 조작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쓸 수 있는 방법이 나온다는 겁니다. 자, 도전적 행동의 경우에 우리가 이러한 해지 조작을 많이 하게 된다는 겁니다. 왜? 그 행동을 결국에는 감소시키고 줄여야 되니까. 내가 이때까지 이 행동을 통해서 받아왔던 동기가 있고 뭔가 있다는 겁니다. 그걸 못 받게 함으로 해가지고 안 그러면은 다른 강화가 더 많이 됨으로 해가지고 이 행동에 변화를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아마 접근하시면은 행동 중재할 때도 많이 활용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유발효과, 제지효과 계속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은 동기 조작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 동기 조작이 우리가 아마 그거 했을 거예요. ABC 개념으로 했을 때 선행사건, 행동, 결과에 대한 개념도 했습니다. 근데 그 이전에 우리가 배경사건이 있다라고 했어요. 배경사건에는요, 뭐가 또 들어가느냐. 선행, 행동, 결과에도 이 동기는 분명히 들어갑니다. 그것 때문에 조작을 했는데 배경사건을 통해 가지고 이 동기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것은 이 동기하고 연관이 많이 일어난다라는 걸 생각하시고 이 부분을 잘 참고해 가지고 교육을 하거나 행동 중재를 할 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예, 영상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